안녕하세요. 보이시나요? 왜 이걸로 됐지? 보이세요? 혹시 제 화면? 네,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우미나입니다. 스폰서 사장님은 이재영 이용재 사장님이십니다. 제가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질병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재영 사장님한테 전해 듣고 굉장히 많이 황당했어요. 그래서 제가 제가 이런 전공자도 아니고 과연 뭘 말씀드릴 수 있을까? 그리고 이미 저보다 더 뛰어나신 사장님들이 많이 공부하시고 또 이미 메타 그 출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보다 많이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냥 한 번 더 아시는 내용을 그냥 제가 한 번 더 그냥 말씀드린다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마이크로바이옴은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제2의 게놈이라는 말로 불리우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 몸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제 그런 미생물 군집단이라는 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,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뭐 이게 2kg이다, 1kg이다 라고 했는데 요즘은 200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. 각각의 조금 약간 독특하고 개인적인 그런 뭔가 이 모양이라던가 특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, 대부분이 이제 장내에 서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게놈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우리가 타고난 유전자라고 한다면,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의 식생활이나 환경에 의해서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고, 또 이 미생물의 균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예전에 옛날에 알고 있던 그 우리의 유전자, 이런 게놈 이런 것들은 뭐 인종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이렇게 모두 유사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반면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같은 인종 내에서도 같은 가족 구성원 내에서도 서로 다른 패턴을 가진다라는 게 많은 연구 결과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같은 유전적인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고 가족이라도 할지라도 어떻게 생활을 했고 어떤 식습관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그로 인해 바뀐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인해 그 질병이 발현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라는 것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크게 우리가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장내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유형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이러한 유형이다라는 걸로 조금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, 크게 박테로이드데스 유형과 프레보텔라 유형 그리고 루미노코쿠스 유형으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박테로이데스 유형은 여기 아래 써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탄수화물 분해 능력이 우수한데 아주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능력의 달인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굉장히 그 힘이 크다라고 해요. 그래서 우리 몸에 굉장히 거대 조직 중에 하나인 그런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박테로이데스 유형이 조금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박테로이데스 유형이 워낙에 풍부한 그런 유전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에 상관없이 그 음식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맞는 소화 효소를 분해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능력이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단순하게 이런 건 뚱보고 이거는 뚱보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, 어떤 유형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일단 우선적으로 알고 그 유형에 따라서 내가 어떤 거를 더 먹고 덜 먹고 조절하고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갈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프레보텔라 유형은 마찬가지로 탄수화물 분해 능력이 우수하지만 조금 이제 기름진 그런 고지방식보다는 지방이 적은 그리고 채식 위주의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유형이라고 해요. 그래서
아무래도 이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유형이 프레보텔라 유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, 저도 그 전에 이런 유형이 나뉘어져 있지 않을 때 고기를 많이 먹으면 속이 조금 불편하고 복통을 유발하고 설사를 유발하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저를 포함 많은 분들이 이 프레보텔라 유형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었습니다. 그리고 루미노코쿠스 유형은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의견이 조금 과학자들도 분분하다라고 해요. 이거를 유형으로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의 뭐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, 이게 제가 이거를 보면서 조금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, 루미노코쿠스 유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당연히 뭐 식물성 세포를 먹이로 하는 그런 이제 장내 미생물 집단이기는 하지만,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인 그 코르티졸을 사용해서 뇌랑 전달하는 그 정보를 교환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뭐 장내 미생물을 조금 뭐 불균형이 됐을 때 뭐 이러이러한 뭐 뇌 관련 질환이라던가 재폐라던가 이런 것들이 야기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, 아마 이런 유형들이 많이 무너진 사람이 그런 것들을 야기되는 건 아닐까라는 조금 생각이 드는 그런 정보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거를 뭐 확언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우리도 뭐 프레보텔라, 박테로이데스, 그리고 뭐 루미노코쿠스가 많긴 하지만 우리 한국인도 프레보텔라랑 박테로이데스 유형이 가장 좀 많이 있는 유형이다라고 해요.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건강하고 이거는 좋고 이거는 뭐 뚱뚱하고 이거는 안 뚱뚱하고 요런 게 아니라, 각자 내가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고 그 유형들이 어떻게 균형을 맞춰 가는지가 사실 건강하다 안 하다라는 이제 척도로 되는 거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유형에 잘 맞춰서 먹이를 공급하고 건강하게 하면 되는데, 내가 어떤 유형인 거랑은 상관없이 그냥 내 몸을 해치는 뭐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다던가 당류를 많이 섭취한다던가 아니면 가공식품을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우리 몸은 불균형 상태가 돼서 이제 O형이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항상 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 때문에 P형이든 B형이든 어떤 거랑 상관없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쁜 걸 계속 먹어서 그 항상성이 깨지고 건강하려고 하는 그 힘을 깨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아프게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아래쪽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 같이 이 그 천종식 교수님이 설명하실 때 P형과 B형이 우리 몸에 하나의 이렇게 뭔가 토지라고 한다면, 이 O형은 정말 이 토지에서 떨어져 나간 섬과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섬에서 다시 우리 이 본토로 돌아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듯이,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. 우리가 이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건강할 때만 그게 작용을 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, 사실 아픈 그런 몸일 때도 이 항상성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해요. 우리가 쉽게 다이어트를 할 때 살을 빼는 건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유지를 하는 게 사실 다이어트의 핵심이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60kg에서 55kg까지 5kg를 뭐 단숨에 2주 안에 뺐다라고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, 그 55kg를 계속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유지를 해나가는 게 이 다이어트의 성공의 관건인데, 살은 누구나 쉽게 뺄 수 있지만 그 무게를 유지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60kg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.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TRIT가 그 90일 동안 체계적인 식사를 하면서 뭔가 이 우리의 몸을 리셋한다라는 의미로 본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좋은 제품이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고요. 그래서 우리 몸이 망가지기 전에 건강한 상태로 계속해서 돌아오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건강한 몸이 좀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조금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,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균형이냐 불균형이냐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종의 다양성을 조금 유지하고, 그리고 그 뭐
유익균이다, 유해균이다 요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그 종의 하나하나 다양성을 놓치지 않고 단순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균형을 맞추도록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. 자, 왜 우리가 붕괴가 되고 뭐 장이 불균형이 되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장내 우리 점막이 파괴되기 때문이다라는 것 또한 이제 많은 사장님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장의 뭐라고 해요? 점막을 감싸고 있는 그 표피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? 그거는 굉장히 얇고 또 점막도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우리의 장내 미생물이 필요로 하는 먹이를 우리가 제때제때 넣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미생물들이 우리의 점막을 공격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뚫린 그 점막으로 인해서 뭔가 이 균들이 왔다 갔다 우리 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몸의 곳을 아프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면 이제 그 점막이 손상이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유해균이 막 이렇게 체계적으로 막 이곳저곳으로 정착을 하게 되면 이 폐혈증이라던가 뭐 감염이라던가 이런 게 야기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폐혈증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그 감염증 중에 하나이긴 하잖아요. 우리 몸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 증상 중에 하나이긴 한데 사실 제가 그 아이를 첫째를 출산하고 저는 아이를 일찍 출산하는 바람에 아이를 인큐베이터에서 키워서 이제 퇴원을 시켰는데 퇴원을 앞두고 그 병원에서 저희 아이가 퇴원 전 마지막 검사를 하는데 아이한테 폐혈증이 의심이 된다라는 얘기를 사실 들었었어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공부를 진짜 많이 하면서 아이한테 어떤 병이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알아봤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폐혈증의 증상이 하나도 아이한테서 보이지 않는데 왜 폐혈증에 걸렸냐 뭐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하다가 보니 이제 그 검사체가 감염이 됐다라는 이제 다행히도 검사체가 감염이 됐다라고 해서 다행히 저희 아이는 뭐 폐혈증은 당연히 아니었는데 그 인큐베이터 그 니큐에 아이들이 있으면서 사실 돌연사하는 아이들도 많이 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영아 돌연사, 신생아 돌연사 1000명 중에 만약에 1000명 중에 4명이 돌연사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4명이 다 폐혈증으로 이제 죽는다라고 해요. 그래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막달 검사라고 해서 모체에 어떤 뭐 GBS 균 검사를 통해서 그 균이 모체한테는 뭐 이상이 없지만 아이한테 갔을 때는 폐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균이 있기 때문에 그 모체의 건강과 그 모체의 건강이 아이한테도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 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말 그냥 단순하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구나. 내가 내 몸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우리 후대를 어떻게 좀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인가 라고까지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불균형이 되면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은 많이 아시겠죠. 뭐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 장내 많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뭐 우리 몸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고 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아토피, 치매, 뇌질환, 뭐 알레르기성 천식, 그리고 만성염증, 그리고 뭐 류마티스 관절염, 자폐증, 크론병 등등 우리가 그동안 원인을 알지 못했고 치료제가 없는 그런 질병들까지도 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으니 우리는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그리고 건강하다라고 한다면 그 건강이 나빠지지 않게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우리가 굉장히 현대인들이 살면서 좋은 것만 먹을 수는 없어요. 건강하게만 할 수 없고 규칙적으로만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좋은 환경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제품이 있다라면 그거를 똑똑하게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우리 건강을 지키는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제 새롭게 출시되는 메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동안 이 메타가 나왔을 때에도 여러 강의를 듣고
있고 저도 알아본 결과 뭐 왜 이게 그럼 도대체 뭘까? 정말 유산균인 걸까? 프리미엄 유산균인 걸까?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좋다라는 건가? 이런 정말 그 뭔가 뭉뚱그린 그런 개념으로 조금 뭔가 해소되지 않은 그런 궁금증이 늘 있었는데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정명희 교수님께서 굉장히 속 시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긁어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메타라는 제품이 왜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? 그 이유는 이 메타 안에 들어있는 그 퍼플 블렌드, 흑미, 블랙커런트, 빌베리의 그 완벽한 그 배합 비율이 그 사이아닌과 델피니딘을 갖고 있는 이 높은 배합 비율이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지킬 수 있는 열쇠인 거라는 게 좀 알게 된 시간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 사이니딘과 델피니딘이 무너진 장세포를 복원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능을 가진 그런 영양분, 그 약간 영양 요소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뭐 이렇게 메타에 대해서 막 알아봤을 때는 이게 그냥 단순히 항노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썼나? 라는 그런 진짜 단순한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이런 어, 그냥 단순히 우리가 유산균으로 우리 몸에 뭐 좋은 균을 넣어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장세포, 장점막을 다시 복원하는 힘을 기를 수 있고 그거를 빨리 우리가 좀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영양분까지 갖춰서 넣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좀 혁신적인 제품이 아닐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뭐 전쟁이 났을 때에도 성벽이 무너졌는데 계속해서 싸울 군사만 보충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빨리 무너진 성벽을 복원해서 이제 뭐 적들이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우리 제품에 들어있는 이 뭐 프로바이오틱스, 3종의 프로바이오틱스와 더불어서 뭐 프리바이오틱스, 포스트바이오틱스가 함께 들어있는 이것과 더불어 정말로 안토시아닌과 델피딘이 풍부한 이 퍼플 블렌드가 합쳐졌을 때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또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질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해보면서 많은 분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시겠지만 정말로 아프지 않을 때 먹어야지만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누구한테는 뭐 비싸다라고 느껴질 수 있고 누구한테는 나는 똥 잘 싸니까 필요 없어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건강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품이지 않을까. 그리고 질병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꼭 예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. 좀 같은 얘기였겠지만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았겠고요.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